한 해가 바뀌었지만 몸은 더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매섭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무릎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소환입니다. 작은 추위라는 이름이지만 마음에는 큰 추위가 찾아옵니다. 은퇴 후 줄어든 만남, 자식 걱정, 건강검진 결과까지 겹치면 이 겨울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추위도 고단함도 머무르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소환은 가장 차가운 시절을 향해 가는 문턱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움켜쥐려 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멀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숨은 기운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소환이 전하는 겨울의 마음과 삶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환에 지켜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선택. 소환은 한 해의 기운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때입니다. 이날의 행동은 이후 계절의 마음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환의 분노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환의 말이 거칠어지면 그 울림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함께 얼어붙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보다 먼저 습관이 되어 하루의 기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소환 무렵 가족끼리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눈 덮인 길을 함부로 밟지 않던 마음도 조심히 다루려는 지혜였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둘째, 소환에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몸의 기운이 땅속으로 내려가 회복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쉼을 모르는 수행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을 보살피는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은 다음 계절의 체력을 미리 준비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해가 지면 일을 멈추고 등을 켰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허리와 무릎을 지켜주었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누워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소환의 욕심으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추위가 깊을수록 마음은 채우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적게 바라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보다 많은 선택은 이후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소환에는 장바구니를 비워두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그 여백이 마음의 따뜻함을 키웁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넷째, 소환의 팥밥과 팥죽을 나눕니다. 팥은 오래전부터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은 스스로를 밝힌다고 전하셨습니다. 팥의 붉은 기운은 몸을 덮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음식은 혈과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은 약보다 일상의 보살핌에 가깝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한 숟가락의 온기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다섯째, 소환의 곶감과 호두를 곁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겨울을 견디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작은 씨앗이 큰 그늘을 만든다는 뜻이 전해집니다. 호두는 뇌와 허리를 돕고 곶감은 기침과 마음을 달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력입니다. 옛날에는 아침 산책 후 곶감 하나를 나눴습니다. 그 소박함이 하루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소환의 수정과와 대추차를 마십니다. 이 음료는 기운의 순환을 돕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편안히 하면 마음도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계피의 따뜻함과 대추의 단맛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이완되면 생각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차 한 잔의 시간은 짧지만 여운은 깁니다. 손을 덮이며 천천히 마셔보면 좋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내려앉는 것이 느껴지죠. 일곱째, 소환의 집 안을 정리합니다. 공간의 흐름은 곧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정돈된 자리에 지혜가 머문다는 뜻이 있습니다. 겨울에 쌓인 물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운을 정체시키기 때문입니다. 서랍 하나만 비워도 숨이 쉬어집니다. 옛날에는 소환의 빗자루를 새로 꺼냈습니다. 그 행동이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덟째, 소환에 몸을 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축적의 기운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는 몸에도 적용된다고 전해집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기운을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추위 속의 과도한 긴장은 관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이 좋습니다. 무릎과 허리를 살피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 차이를 느끼셨을 겁니다. 아홉째, 소환에 가족의 안부를 챙깁니다. 마음의 온기는 관계에서 더 크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연은 서로를 살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닿는 순간 기운은 함께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녀의 목소리는 큰 약이 됩니다. 이런 연결이 재물음보다 오래 갑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열째, 소환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의 태도가 다음 시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괴로움을 녹인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하루는 그 자체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한 가지 감사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이 밤새 몸을 덮입니다. 그렇게 소화는 지나가고 봄은 준비됩니다. 소화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운의 흐름을 바꾸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삶의 태도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몸을 쉬게 하며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쌓이면 대우는 자연히 열리고 재물은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오늘을 지키면 그 성실함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한 해가 바뀌었지만 몸은 더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매섭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무릎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소환입니다. 작은 추위라는 이름이지만 마음에는 큰 추위가 찾아옵니다. 은퇴 후 줄어든 만남, 자식 걱정, 건강검진 결과까지 겹치면 이 겨울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추위도 고단함도 머무르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소환은 가장 차가운 시절을 향해 가는 문턱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움켜쥐려 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멀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숨은 기운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소환이 전하는 겨울의 마음과 삶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환에 지켜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선택. 소환은 한 해의 기운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때입니다. 이날의 행동은 이후 계절의 마음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환의 분노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환의 말이 거칠어지면 그 울림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함께 얼어붙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보다 먼저 습관이 되어 하루의 기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소환 무렵 가족끼리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눈 덮인 길을 함부로 밟지 않던 마음도 조심히 다루려는 지혜였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둘째 소환에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몸의 기운이 땅속으로 내려가 회복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쉼을 모르는 수행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을 보살피는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은 다음 계절의 체력을 미리 준비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해가 지면 일을 멈추고 등을 켰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허리와 무릎을 지켜주었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누워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소환의 욕심으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추위가 깊을수록 마음은 채우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적게 바라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보다 많은 선택은 이후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소안에는 장바구니를 비워두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그 여백이 마음의 따뜻함을 키웁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넷째 소안에 팥밥과 팥죽을 나눕니다. 팥은 오래전부터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은 스스로를 밝힌다고 전하셨습니다. 팥의 붉은 기운은 몸을 덮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음식은 혈과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은 약보다 일상의 보살핌에 가깝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한 숟가락의 온기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다섯째 소안의 곶감과 호두를 곁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겨울을 견디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작은 씨앗이 큰 그늘을 만든다는 뜻이 전해집니다. 호두는 뇌와 허리를 돕고 곶감은 기침과 마음을 달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력입니다. 옛날에는 아침 산책 후 곶감 하나를 나눴습니다. 그 소박함이 하루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소안에 수정과와 대추차를 마십니다. 이 음료는 기운의 순환을 돕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편안히 하면 마음도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계피의 따뜻함과 대추의 단맛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이완되면 생각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차 한 잔의 시간은 짧지만 여운은 깁니다. 손을 덮이며 천천히 마셔보면 좋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내려앉는 것이 느껴지죠. 일곱째 소안의 집 안을 정리합니다. 공간의 흐름은 곧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정돈된 자리에 지혜가 머문다는 뜻이 있습니다. 겨울에 쌓인 물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운을 정체시키기 때문입니다. 서랍 하나만 비워도 숨이 쉬어집니다. 옛날에는 소안의 빗자루를 새로 꺼냈습니다. 그 행동이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덟째 소안에 몸을 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축적의 기운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는 몸에도 적용된다고 전해집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기운을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추위 속의 과도한 긴장은 관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이 좋습니다. 무릎과 허리를 살피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 차이를 느끼셨을 겁니다. 아홉째 소안에 가족의 안부를 챙깁니다. 마음의 온기는 관계에서 더 크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연은 서로를 살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닿는 순간 기운은 함께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녀의 목소리는 큰 약이 됩니다. 이런 연결이 재물음보다 오래갑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열째 소안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의 태도가 다음 시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괴로움을 녹인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하루는 그 자체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한 가지 감사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이 밤새 몸을 덮입니다. 그렇게 소화는 지나가고 봄은 준비됩니다. 소화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운의 흐름을 바꾸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삶의 태도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몸을 쉬게 하며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쌓이면 대우는 자연히 열리고 재물은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오늘을 지키면 그 성실함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한 해가 바뀌었지만 몸은 더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매섭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무릎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소환입니다. 작은 추위라는 이름이지만 마음에는 큰 추위가 찾아옵니다. 은퇴 후 줄어든 만남, 자식 걱정, 건강검진 결과까지 겹치면 이 겨울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추위도 고단함도 머무르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소화는 가장 차가운 시절을 향해 가는 문턱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움켜쥐려 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멀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숨은 기운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소환이 전하는 겨울의 마음과 삶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환에 지켜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선택. 소환은 한 해의 기운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때입니다. 이날의 행동은 이후 계절의 마음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환의 분노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환의 말이 거칠어지면 그 울림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함께 얼어붙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보다 먼저 습관이 되어 하루의 기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소환 무렵 가족끼리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눈 덮인 길을 함부로 밟지 않던 마음도 조심히 다루려는 지혜였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둘째, 소환에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몸의 기운이 땅속으로 내려가 회복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쉼을 모르는 수행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을 보살피는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은 다음 계절의 체력을 미리 준비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해가 지면 일을 멈추고 등을 켰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허리와 무릎을 지켜주었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누워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소환의 욕심으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추위가 깊을수록 마음은 채우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적게 바라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보다 많은 선택은 이후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소환에는 장바구니를 비워두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그 여백이 마음의 따뜻함을 키웁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넷째, 소환의 팥밥과 팥죽을 나눕니다. 팥은 오래전부터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은 스스로를 밝힌다고 전하셨습니다. 팥의 붉은 기운은 몸을 덮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음식은 혈과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은 약보다 일상의 보살핌에 가깝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한 숟가락의 온기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다섯째, 소환의 곶감과 호두를 곁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겨울을 견디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작은 씨앗이 큰 그늘을 만든다는 뜻이 전해집니다. 호두는 뇌와 허리를 돕고 곶감은 기침과 마음을 달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력입니다. 옛날에는 아침 산책 후 곶감 하나를 나눴습니다. 그 소박함이 하루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소환의 수정과와 대추차를 마십니다. 이 음료는 기운의 순환을 돕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편안히 하면 마음도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계피의 따뜻함과 대추의 단맛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이완되면 생각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차 한 잔의 시간은 짧지만 여운은 깁니다. 손을 덮이며 천천히 마셔보면 좋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내려앉는 것이 느껴지죠. 일곱째, 소환의 집 안을 정리합니다. 공간의 흐름은 곧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정돈된 자리에 지혜가 머문다는 뜻이 있습니다. 겨울에 쌓인 물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운을 정체시키기 때문입니다. 서랍 하나만 비워도 숨이 쉬어집니다. 옛날에는 소환의 빗자루를 새로 꺼냈습니다. 그 행동이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덟째, 소환의 몸을 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축적의 기운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는 몸에도 적용된다고 전해집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기운을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추위 속의 과도한 긴장은 관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이 좋습니다. 무릎과 허리를 살피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 차이를 느끼셨을 겁니다. 아홉째, 소환의 가족의 안부를 챙깁니다. 마음의 온기는 관계에서 더 크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연은 서로를 살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닿는 순간 기운은 함께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녀의 목소리는 큰 약이 됩니다. 이런 연결이 재물음보다 오래 갑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열째, 소환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의 태도가 다음 시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괴로움을 녹인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하루는 그 자체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한 가지 감사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이 밤새 몸을 덮입니다. 그렇게 소환은 지나가고 봄은 준비됩니다. 소환은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운의 흐름을 바꾸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삶의 태도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몸을 쉬게 하며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쌓이면 대우는 자연히 열리고 재물은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오늘을 지키면 그 성실함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한 해가 바뀌었지만 몸은 더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매섭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무릎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소환입니다. 작은 추위라는 이름이지만 마음에는 큰 추위가 찾아옵니다. 은퇴 후 줄어든 만남, 자식 걱정, 건강검진 결과까지 겹치면 이 겨울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추위도 고단함도 머무르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소환은 가장 차가운 시절을 향해 가는 문턱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움켜쥐려 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멀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숨은 기운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소환이 전하는 겨울의 마음과 삶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환에 지켜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선택. 소환은
한 해의 기운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때입니다. 이날의 행동은 이후 계절의 마음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환의 분노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환의 말이 거칠어지면 그 울림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함께 얼어붙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보다 먼저 습관이 되어 하루의 기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소환 무렵 가족끼리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눈 덮인 길을 함부로 밟지 않던 마음도 조심히 다루려는 지혜였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둘째 소환에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몸의 기운이 땅속으로 내려가 회복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쉼을 모르는 수행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을 보살피는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은 다음 계절의 체력을 미리 준비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해가 지면 일을 멈추고 등을 켰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허리와 무릎을 지켜주었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누워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소환의 욕심으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추위가 깊을수록 마음은 채우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적게 바라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보다 많은 선택은 이후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소환에는 장바구니를 비워두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그 여백이 마음의 따뜻함을 키웁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넷째, 소환의 팥밥과 팥죽을 나눕니다. 팥은 오래전부터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은 스스로를 밝힌다고 전하셨습니다. 팥의 붉은 기운은 몸을 덮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음식은 혈과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은 약보다 일상의 보살핌에 가깝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한 숟가락의 온기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다섯째, 소환의 곶감과 호두를 곁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겨울을 견디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작은 씨앗이 큰 그늘을 만든다는 뜻이 전해집니다. 호두는 뇌와 허리를 돕고 곶감은 기침과 마음을 달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력입니다. 옛날에는 아침 산책 후 곶감 하나를 나눴습니다. 그 소박함이 하루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소환의 수정과와 대추차를 마십니다. 이 음료는 기운의 순환을 돕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편안히 하면 마음도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계피의 따뜻함과 대추의 단맛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이완되면 생각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차 한 잔의 시간은 짧지만 여운은 깁니다. 손을 덮이며 천천히 마셔보면 좋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내려앉는 것이 느껴지죠. 일곱째, 소환의 집 안을 정리합니다. 공간의 흐름은 곧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정돈된 자리에 지혜가 머문다는 뜻이 있습니다. 겨울에 쌓인 물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운을 정체시키기 때문입니다. 서랍 하나만 비워도 숨이 쉬어집니다. 옛날에는 소환의 빗자루를 새로 꺼냈습니다. 그 행동이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덟째, 소환에 몸을 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축적의 기운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는 몸에도 적용된다고 전해집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기운을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추위 속의 과도한 긴장은 관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이 좋습니다. 무릎과 허리를 살피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 차이를 느끼셨을 겁니다. 아홉째 소환의 가족의 안부를 챙깁니다. 마음의 온기는 관계에서 더 크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연은 서로를 살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닿는 순간 기운은 함께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녀의 목소리는 큰 약이 됩니다. 이런 연결이 재물음보다 오래 갑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열째 소환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의 태도가 다음 시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괴로움을 녹인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하루는 그 자체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한 가지 감사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이 밤새 몸을 덮입니다. 그렇게 소화는 지나가고 봄은 준비됩니다. 소화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운의 흐름을 바꾸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삶의 태도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몸을 쉬게 하며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쌓이면 대우는 자연히 열리고 재물은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오늘을 지키면 그 성실함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한 해가 바뀌었지만 몸은 더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매섭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무릎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소환입니다. 작은 추위라는 이름이지만 마음에는 큰 추위가 찾아옵니다. 은퇴 후 줄어든 만남, 자식 걱정, 건강검진 결과까지 겹치면 이 겨울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추위도 고단함도 머무르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소환은 가장 차가운 시절을 향해 가는 문턱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움켜쥐려 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멀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숨은 기운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소환이 전하는 겨울의 마음과 삶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환에 지켜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선택. 소환은 한 해의 기운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때입니다. 이날의 행동은 이후 계절의 마음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환의 분노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환의 말이 거칠어지면 그 울림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함께 얼어붙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보다 먼저 습관이 되어 하루의 기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소환 무렵 가족끼리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눈 덮인 길을 함부로 밟지 않던 마음도 조심히 다루려는 지혜였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둘째 소환에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몸의 기운이 땅속으로 내려가 회복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쉼을 모르는 수행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을 보살피는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은 다음 계절의 체력을 미리 준비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해가 지면 일을 멈추고 등을 켰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허리와 무릎을 지켜주었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누워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소환에 욕심으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추위가 깊을수록 마음은 채우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적게 바라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보다 많은 선택은 이후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소환에는 장바구니를 비워두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그 여백이 마음의 따뜻함을 키웁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넷째, 소환의 팥밥과 팥죽을 나눕니다. 팥은 오래전부터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은 스스로를 밝힌다고 전하셨습니다. 팥의 붉은 기운은 몸을 덮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음식은 혈과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은 약보다 일상의 보살핌에 가깝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한 숟가락의 온기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다섯째, 소환의 곶감과 호두를 곁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겨울을 견디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작은 씨앗이 큰 그늘을 만든다는 뜻이 전해집니다. 호두는 뇌와 허리를 돕고 곶감은 기침과 마음을 달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력입니다. 옛날에는 아침 산책 후 곶감 하나를 나눴습니다. 그 소박함이 하루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소환의 수정과와 대추차를 마십니다. 이 음료는 기운의 순환을 돕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편안히 하면 마음도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계피의 따뜻함과 대추의 단맛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이완되면 생각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차 한 잔의 시간은 짧지만 여운은 깁니다. 손을 덮이며 천천히 마셔보면 좋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내려앉는 것이 느껴지죠. 일곱째, 소환의 집 안을 정리합니다. 공간의 흐름은 곧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정돈된 자리에 지혜가 머문다는 뜻이 있습니다. 겨울에 쌓인 물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운을 정체시키기 때문입니다. 서랍 하나만 비워도 숨이 쉬어집니다. 옛날에는 소환의 빗자루를 새로 꺼냈습니다. 그 행동이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덟째, 소환의 몸을 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축적의 기운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는 몸에도 적용된다고 전해집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기운을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추위 속의 과도한 긴장은 관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이 좋습니다. 무릎과 허리를 살피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 차이를 느끼셨을 겁니다. 아홉째, 소환의 가족의 안부를 챙깁니다. 마음의 온기는 관계에서 더 크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연은 서로를 살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닿는 순간 기운은 함께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녀의 목소리는 큰 약이 됩니다. 이런 연결이 재물음보다 오래 갑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열째, 소환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의 태도가 다음 시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괴로움을 녹인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하루는 그 자체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한 가지 감사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이 밤새 몸을 덮입니다. 그렇게 소환은 지나가고 봄은 준비됩니다. 소환은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운의 흐름을 바꾸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삶의 태도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몸을 쉬게 하며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쌓이면 대우는 자연히 열리고 재물은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오늘을 지키면 그 성실함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한 해가 바뀌었지만 몸은 더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매섭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무릎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소환입니다. 작은 추위라는 이름이지만 마음에는 큰 추위가 찾아옵니다. 은퇴 후 줄어든 만남, 자식 걱정, 건강검진 결과까지 겹치면
이 겨울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추위도 고단함도 머무르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소아는 가장 차가운 시절을 향해 가는 문턱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움켜쥐려 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멀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숨은 기운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소환이 전하는 겨울의 마음과 삶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환에 지켜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선택. 소환은 한 해의 기운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때입니다. 이날의 행동은 이후 계절의 마음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환의 분노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환의 말이 거칠어지면 그 울림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함께 얼어붙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보다 먼저 습관이 되어 하루의 기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소환 무렵 가족끼리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눈 덮인 길을 함부로 밟지 않던 마음도 조심히 다루려는 지혜였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둘째, 소환에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몸의 기운이 땅속으로 내려가 회복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쉼을 모르는 수행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을 보살피는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은 다음 계절의 체력을 미리 준비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해가 지면 일을 멈추고 등을 켰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허리와 무릎을 지켜주었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누워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소환의 욕심으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추위가 깊을수록 마음은 채우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적게 바라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보다 많은 선택은 이후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소안에는 장바구니를 비워두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그 여백이 마음의 따뜻함을 키웁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넷째, 소안의 팥밥과 팥죽을 나눕니다. 팥은 오래전부터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은 스스로를 밝힌다고 전하셨습니다. 팥의 붉은 기운은 몸을 덮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음식은 혈과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은 약보다 일상의 보살핌에 가깝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한 숟가락의 온기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다섯째, 소안의 곶감과 호두를 곁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겨울을 견디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작은 씨앗이 큰 그늘을 만든다는 뜻이 전해집니다. 호두는 뇌와 허리를 돕고 곶감은 기침과 마음을 달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력입니다. 옛날에는 아침 산책 후 곶감 하나를 나눴습니다. 그 소박함이 하루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소안의 수정과와 대추차를 마십니다. 이 음료는 기운의 순환을 돕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편안히 하면 마음도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계피의 따뜻함과 대추의 단맛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이완되면 생각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차 한 잔의 시간은 짧지만 여운은 깁니다. 손을 덮이며 천천히 마셔보면 좋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내려앉는 것이 느껴지죠. 일곱째, 소안의 집 안을 정리합니다. 공간의 흐름은 곧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정돈된 자리에 지혜가 머문다는 뜻이 있습니다.
겨울에 쌓인 물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운을 정체시키기 때문입니다. 서랍 하나만 비워도 숨이 쉬어집니다. 옛날에는 소환의 빗자루를 새로 꺼냈습니다. 그 행동이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8째 소환에 몸을 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축적의 기운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는 몸에도 적용된다고 전해집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기운을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추위 속의 과도한 긴장은 관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이 좋습니다. 무릎과 허리를 살피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 차이를 느끼셨을 겁니다. 9째 소환에 가족의 안부를 챙깁니다. 마음의 온기는 관계에서 더 크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연은 서로를 살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닿는 순간 기운은 함께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녀의 목소리는 큰 약이 됩니다. 이런 연결이 재물운보다 오래갑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10째 소환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의 태도가 다음 시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괴로움을 녹인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하루는 그 자체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한 가지 감사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이 밤새 몸을 덮입니다. 그렇게 소환은 지나가고 봄은 준비됩니다. 소환은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운의 흐름을 바꾸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삶의 태도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몸을 쉬게 하며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쌓이면 대우는 자연히 열리고 재물은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오늘을 지키면 그 성실함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한 해가 바뀌었지만 몸은 더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매섭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무릎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소환입니다. 작은 추위라는 이름이지만 마음에는 큰 추위가 찾아옵니다. 은퇴 후 줄어든 만남, 자식 걱정, 건강검진 결과까지 겹치면 이 겨울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추위도 고단함도 머무르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소환은 가장 차가운 시절을 향해 가는 문턱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움켜쥐려 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멀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숨은 기운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소환이 전하는 겨울의 마음과 삶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환에 지켜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선택. 소환은 한 해의 기운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때입니다. 이날의 행동은 이후 계절의 마음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환의 분노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환의 말이 거칠어지면 그 울림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함께 얼어붙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보다 먼저 습관이 되어 하루의 기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소환 무렵 가족끼리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눈 덮인 길을 함부로 밟지 않던 마음도 조심히 다루려는 지혜였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둘째 소환에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몸의 기운이 땅속으로 내려가 회복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쉼을 모르는 수행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을 보살피는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은 다음 계절의 체력을 미리 준비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해가 지면 일을 멈추고 등을 켰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허리와 무릎을 지켜주었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누워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소환의 욕심으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추위가 깊을수록 마음은 채우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적게 바라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보다 많은 선택은 이후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소안에는 장바구니를 비워두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그 여백이 마음의 따뜻함을 키웁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넷째, 소안에 팥밥과 팥죽을 나눕니다. 팥은 오래전부터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은 스스로를 밝힌다고 전하셨습니다. 팥의 붉은 기운은 몸을 덮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음식은 혈과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은 약보다 일상의 보살핌에 가깝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한 숟가락의 온기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다섯째, 소안의 곶감과 호두를 곁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겨울을 견디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작은 씨앗이 큰 그늘을 만든다는 뜻이 전해집니다. 호두는 뇌와 허리를 돕고 곶감은 기침과 마음을 달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력입니다. 옛날에는 아침 산책 후 곶감 하나를 나눴습니다. 그 소박함이 하루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소안의 수정과와 대추차를 마십니다. 이 음료는 기운의 순환을 돕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편안히 하면 마음도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계피의 따뜻함과 대추의 단맛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이완되면 생각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차 한 잔의 시간은 짧지만 여운은 깁니다. 손을 덮이며 천천히 마셔보면 좋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내려앉는 것이 느껴지죠. 일곱째, 소안의 집 안을 정리합니다. 공간의 흐름은 곧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정돈된 자리에 지혜가 머문다는 뜻이 있습니다. 겨울에 쌓인 물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운을 정체시키기 때문입니다. 서랍 하나만 비워도 숨이 쉬어집니다. 옛날에는 소안의 빗자루를 새로 꺼냈습니다. 그 행동이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덟째, 소안에 몸을 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축적의 기운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는 몸에도 적용된다고 전해집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기운을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추위 속의 과도한 긴장은 관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이 좋습니다. 무릎과 허리를 살피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 차이를 느끼셨을 겁니다. 아홉째, 소안에 가족의 안부를 챙깁니다. 마음의 온기는 관계에서 더 크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연은 서로를 살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닿는 순간 기운은 함께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녀의 목소리는 큰 약이 됩니다. 이런 연결이 재물음보다 오래 갑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열째, 소안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의 태도가 다음 시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괴로움을 녹인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하루는 그 자체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한 가지 감사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이 밤새 몸을 덮입니다. 그렇게 소안은 지나가고 봄은 준비됩니다. 소안은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운의 흐름을 바꾸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삶의 태도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몸을 쉬게 하며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쌓이면 대우는 자연히 열리고 재물은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오늘을 지키면 그 성실함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한 해가 바뀌었지만 몸은 더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매섭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무릎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소환입니다. 작은 추위라는 이름이지만 마음에는 큰 추위가 찾아옵니다. 은퇴 후 줄어든 만남, 자식 걱정, 건강검진 결과까지 겹치면 이 겨울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추위도 고단함도 머무르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소환은 가장 차가운 시절을 향해 가는 문턱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움켜쥐려 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멀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숨은 기운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소환이 전하는 겨울의 마음과 삶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환에 지켜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선택. 소환은 한 해의 기운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때입니다. 이날의 행동은 이후 계절의 마음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환의 분노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환의 말이 거칠어지면 그 울림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함께 얼어붙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보다 먼저 습관이 되어 하루의 기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소환 무렵 가족끼리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눈 덮인 길을 함부로 밟지 않던 마음도 조심히 다루려는 지혜였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둘째, 소환에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몸의 기운이 땅속으로 내려가 회복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쉼을 모르는 수행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을 보살피는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은 다음 계절의 체력을 미리 준비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해가 지면 일을 멈추고 등을 켰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허리와 무릎을 지켜주었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누워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소환에 욕심으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추위가 깊을수록 마음은 채우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적게 바라는 이는 이미 넉넉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보다 많은 선택은 이후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소환에는 장바구니를 비워두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그 여백이 마음의 따뜻함을 키웁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넷째, 소환에 팥밥과 팥죽을 나눕니다. 팥은 오래전부터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은 스스로를 밝힌다고 전하셨습니다. 팥의 붉은 기운은 몸을 덮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음식은 혈과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은 약보다 일상의 보살핌에 가깝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한 숟가락의 온기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다섯째, 소환의 곶감과 호두를 곁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겨울을 견디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작은 씨앗이 큰 그늘을 만든다는 뜻이 전해집니다. 호두는 뇌와 허리를 돕고 곶감은 기침과 마음을 달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력입니다. 옛날에는 아침 산책 후 곶감 하나를 나눴습니다. 그 소박함이 하루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소환의 수정과와 대추차를 마십니다. 이 음료는 기운의 순환을 돕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편안히 하면 마음도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계피의 따뜻함과 대추의 단맛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이완되면 생각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차 한 잔의 시간은 짧지만 여운은 깁니다. 손을 덮이며 천천히 마셔보면 좋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내려앉는 것이 느껴지죠. 일곱째, 소환의 집 안을 정리합니다. 공간의 흐름은 곧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정돈된 자리에 지혜가 머문다는 뜻이 있습니다. 겨울에 쌓인 물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운을 정체시키기 때문입니다. 서랍 하나만 비워도 숨이 쉬어집니다. 옛날에는 소환의 빗자루를 새로 꺼냈습니다. 그 행동이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덟째, 소환의 몸을 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축적의 기운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는 몸에도 적용된다고 전해집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기운을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추위 속의 과도한 긴장은 관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이 좋습니다. 무릎과 허리를 살피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 차이를 느끼셨을 겁니다. 아홉째, 소환의 가족의 안부를 챙깁니다. 마음의 온기는 관계에서 더 크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연은 서로를 살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닿는 순간 기운은 함께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녀의 목소리는 큰 약이 됩니다. 이런 연결이 재물음보다 오래갑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열째, 소환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의 태도가 다음 시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괴로움을 녹인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하루는 그 자체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한 가지 감사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이 밤새 몸을 덮입니다. 그렇게 소환은 지나가고 봄은 준비됩니다. 소환은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운의 흐름을 바꾸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삶의 태도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몸을 쉬게 하며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쌓이면 대우는 자연히 열리고 재물은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오늘을 지키면 그 성실함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